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 대선 승리 후 정권 인수 작업을 가속화하고 있는 조 바이든 당선인이 국무장관 등 외교 안보 분야 내정자들을 공식적으로 소개하면서 미국의 복귀를 선언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미국은 동맹과 함께할 때 가장 강하다는 믿음에 따라 주요 인사들을 지명했다면서 동맹관계 복원과 적대국 도전에 맞설 것을 강조했습니다. 첫 소식 김동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당선인은 24일 델라웨어주 월밍턴에서 어제 발표한 새 행정부 외교안보팀 지명자들을 공식 소개하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특히 새 행정부의 외교안보 인선은 미국이 다시 돌아왔다는 사실을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It's a team that reflects the fact that America is back, ready to lead the world, not retreat from it. Once again, sit at the head of the table, ready to confront our adversaries and not reject our allies, ready to stand up for our values. 바이든 당선인은 그러면서 미국은 힘만이 아니라 모범의 힘으로 세계를 주도한다면서 그런 모범을 이끌 인선을 발표하기도 해 자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바이든 당선인은 국무장관에 토니 블링컨 전 국무부 부장관을 지명했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는 제이크 설리번 전 부통령 국가안보보좌관을, 유엔 대사에는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전 국무부 차관보를 내정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내정자는 미국 혼자 전 세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서 역시 동맹과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As the president-elect said, we can't solve all of the world's problems alone. We need to be working with other countries. We need their cooperation.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대사 내정자도 미국은 복귀했으며 다원주의도 복귀했고 외교도 다시 돌아왔다면서 다른 나라들과의 공조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 역시 동맹관계 재정립과 외교안보 기관들의 재구축을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미국의 국익을 신장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e will need to reassemble and renew America's alliances, rebuild and strengthen the national security and foreign policy institutions that keep us safe and advance our nation's interests. 정권 인수에 필요한 연방 조달청 지원이 시작된 가운데 새 행정부의 외교안보팀을 소개한 바이든 당선인은 다음 세대를 위한 미국의 외교 정책과 국가안보를 바로잡는 수준이 아니라 다시 그려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이날 행사에서 특히 블링컨 내정자에 대해 과거 아시아 태평양 내 동맹 강화에 기여했다면서 각별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바이든 당선인이 새 행정부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미국 차기 행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에 대한 전직 고위 인사들의 제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미국의 리더십 회복을 강조했고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방장관을 지낸 짐 매티스 전 장관은 강력한 동맹 관계를 우선순위로 꼽았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국무장관 등 외교안보 정책 분야 핵심 인선을 발표한 23일,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미국 일간지 워싱턴 포스트와 화상 인터뷰에서 미국의 리더십 회복을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 미국의 대외 정책은 과거 전통적 리더십 복원에 무게를 두겠지만 미국에 대한 신뢰와 안정성을 회복하는 데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o there's been some damage done that is going to take some time to dig ourselves out of. But there's no doubt that Joe's got the right people to do it. And I have every confidence they'll be able to do it. It just may not happen instantaneously. 그러면서 국무장관으로 지명된 토니 블링컨 전 국무부 부장관에 대해선 자신의 재임 시절 모든 중요한 회의에 참여한 핵심층이었다며 뛰어나고 현명하며 품위 있고 세계에서 인정받는 숙련된 외교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에 발탁된 제이크 설리번 전 부통령 안보보좌관에 대해서도 매우 현명하며 젊고 활력이 넘치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1년 전 트럼프 행정부에서 사임한 제임스 매티스 전 국방장관은 국가안보를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매티스 전 장관은 외교 전문지 포린 어페어스 기고문을 통해 국가 안보 강화는 미국이 다른 나라 도움 없인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다는 근본적 진실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며 국제적 관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아시안의 강력한 동맹 유지가 필수라면서 특히 호주와 일본, 한국과의 강력한 동맹 관계 유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현재 미국이 직면한 최대의 위협은 중국이라면서 특히 미국의 동맹과 파트너십이 중요한 분야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시아 영내 미군 배치 전략을 확실하게 하려면 여러 측면에서 변화가 필요하다며 보다 효과적인 핵 억지와 우주 사이버 공간에서의 역량 향상, 우선순위에 따른 재원 이동 등을 꼽았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트위터를 통해 블링컨 국무장관 내정자에 대해 헌신적인 공직자라면서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부시 행정부에서 활동했던 콜린 파월 전 국무장관도 페이스북을 통해 블링컨 내정자는 숙련되고 경험이 풍부한 외교정책 전문가라며 뛰어난 평판에 균형 잡힌 외교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VA 뉴스 이존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이란, 북한, 시리아에 대한 WMD 대량 살상무기 확산 방지법을 근거로 러시아 기업 3곳과 중국 기업 2곳을 제재 명단에 추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산하 국제안보 비확산국은 24일 연방관보에 러시아 항공기술 부품기업 아비아 자프차스트와 전기시설 관련 기업 엘레콘, 석유 광물 수출 기업 릴코 그룹 등 3곳과 중국의 청두 베스트 신소재 유한공사, 지보 엘림 무역회사 등 2곳을 이란, 북한, 시리아에 대한 대량 살상무기 확산 방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제재 명단에 올린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무부는 이 같은 제재 내용을 예고하고 25일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면서 제재는 이미 지난 6일에 발효돼 앞으로 2년간 유지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미국 정부 부처나 기관, 기업들은 제재 대상 기업과 계열사에 조달 계약을 체결하거나 지원 제공, 수출, 라이선스 부여 행위 등이 금지됩니다. 유엔이 세계 여성폭력 추방의 날인 25일을 맞아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펼치고 있지만 북한 여성들이 당하는 폭력과 차별 등은 거의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엔 총회 제3위원회는 지난주 16년 연속 채택한 북한 인권 결의안에서 북한 여성과 소녀들이 조국을 떠나 인신매매 등 취약한 상황으로 내몰리게 하는 북한 내부 문제를 지적하며 북한 내 불평등한 취업 접근성과 차별법, 규제 등 여성에 대한 폭력과 차별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여성 전문가인 임순희 전 한국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4일 VOA에 북한이 2010년 여성권리보장법을 제정하는 등 이미지 개선 시도는 했지만 실질적인 노력과 개선은 매우 미흡하다며 여성 권리에 대한 교육과 의식 개선을 비롯해 여성들이 차별과 폭력에 저항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유엔은 성폭력과 가정폭력 등 여성에 대한 폭력이 세계에서 가장 만연하고 지속적이며 파괴적인 인권 침해 가운데 하나라며 이런 문제를 근절하고 여성 권리가 신장할 때 평화와 평등은 물론 빠른 국가 발전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국무부 민주주의 인권 노동국이 대북 인도주의 단체 등을 위한 기금 지원 공고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19일 발표된 이번 공고문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대북 정보 유입과 북한 내부 정보 유출을 촉진하고 북한 인권 기록과 옹호 활동을 하는 단체들이며 최소 2개에서 최대 15개 단체에게 $50,000에서 $300만 지원됩니다. 또 국내외 비영리 비정부 기구들과 공사립 고등교육기관 등이 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국무부의 지원이 끝나도 지속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고 국무부는 밝혔습니다.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국과 협력적 위협 감축 부서도 북한과 관련한 기금 지원 공고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기금은 북한의 제재 회피 등의 활동에 대응한 각종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기금 총액은 $10,000,000입니다. 국무부는 이번 공고에 대해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확산 억제를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하려는 미국 정부 노력의 일환으로 북한에 대한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집행할 수 있는 해외 역량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